학교폭력입니다. 갈 길 먼 학교폭력 없는 세상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 사회 해묵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학교폭력입니다. 관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갈수록 기가 막힌 이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한 밀양의 한 중학교에서 일부 학생이 동급생들 간에 서로 뺨을 때리도록 명령을 했다고 해요. 이거 영화에서나 그러니까요. 다룰 일인 것 같은데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최근 밀양의 한 중학교에서 이제 가해자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중학교 3학년, 그런데 피해자도 동급생, 중학교 3학년생이고요. 3학년 학생 2명이 동급생 4명에게 서로 폭행을 가하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9월부터 11월 정도 이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경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그런데 그냥 친한 친구끼리 너네 가위바위보 해. 그래서 뺨 때려. 세게 때리면 세게 때려야 돼. 만약 너가 약하게 때리면 너 혼내줄 거야 라는 식으로 이런 행위를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4일 학생의 부모들을 통해서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육체적으로도 뭐 멍들고 아픈 것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이 기억을 그쵸. 과연 피학생들이 쉽게 지울 수 있을까 참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뺨 때리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뭐 그게 뭐 심각한 폭력이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 뺨을 맞는, 그것도 본인의 친한 친구로부터 이렇게 뺨을 억지로 맞는 그 과정을 겪은 학생들은 분명히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 문제는, 이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담임 교사 때문에 피해자들이 또 한 번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일단 이 피해 사실이 인지하게 된 것은 아들이 이렇게 팔을 보여주는데 멍이 들어 있더라. 그런데 아들이 이런 행위가 있었어. 뺨 때리기를 시키는 행위가 있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했어 라고 얘기를 했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듣고 이 엄마가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 통화를 했고 학교폭력위원회에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담임의 구체적 진술서를 써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교사하고 얘기가 됐겠죠. 그런데 일단 이 엄마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 담임 선생님이 애들을 불러서 이제 확인서 적어내려면서 뭐라고 했냐? 너희도 똑같아. 시킨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엄마가 면담에 갔더니 엄마에게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즉 피학생에 대해서 걔네가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거 이거 계속 신경 쓰고 하시면 부모님은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 가해자 그렇게 무서워? 때리니까 무섭고 나는 안 때리니까 안 무섭냐? 이건 이제 장난식의 말이 아니냐. 사실은 자녀가 맞고 들어온 것도 속상한데, 혹은 내 자녀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친구의 뺨을 때리는 행위를 했을 수도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그렇죠. 같은데 교사 이 발언이 적절했냐? 이거 2차 가해 아니냐라는 또 분노를 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경남도 교육청에서 어떤 사안인지 인지를 했고 또 전수조사를 끝낸 상태라고 하고 피학생을 보호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말을 제가 학교폭력할 때 꼭 합니다. 왜냐하면 사후의 대책이 너무너무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이 학교폭력에 대한 상처가 피해자들의 가슴에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발생했을 때 교사의 역할, 어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교사의 발언이 또다시 어떤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교내에서 사실 학생들이 믿을 수 있는 보호자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오로지 선생님뿐인데,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 옆에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2차 가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폭력 피해자에게 야 오죽하면 너가 맞았겠냐 이런 말이 정말 나쁜 말이죠. 그쵸. 2차 가해입니다. 명백한 2차 가해이고요. 가해자의 입장에서 두둔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도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다시 다뤄보겠지만 전문 상담가들이 투입돼서 정확한 상담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공감해주고 너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는 단계가 지나야 되는데, 저도 옛날에 보면 잘못된 상담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종종 접한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자에게 그러게 왜 밤에 돌아다녔어? 라고 부모님이 말한다거나 주변에서 말하는데 나중에 그 부모님의 입장을 들어보면 속상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속상한 거를 왜 가장 속상한 딸에게 그런 그렇죠. 식으로 비난을 하는 경우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때로는 나의 무지가 누군가에게 엄청나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거든요. 특히나 교사들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물론 예전에도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교사나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 폭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사건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중생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성관계를 한 남자 고교생 학교 폭력으로 결국 징계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행정소송을 냈는데 패소했다라고 합니다. 저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물론 이제 이런 소송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소송을 낸 학생은 고등학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고등학생과 관계를 맺은 여학생은 중학생입니다. 그렇죠. 중학생 여학생들이면 사실 정신적으로도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어리죠. 않은 상태이고 그렇죠. 신체적으로도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 이제 신체적인 발달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더구나 동의가 없는 관계에서 됐을 때 상당히 피해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을 보면 A군이 지난해 7월 중학생 B양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B양이 다음날 SNS를 통해서 나 좀 무섭다 억지로 또 관계를 할까봐라고 넘긴 거예요. A군이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B양이 이것을 중학교에 본인이 다닌 학교에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했고요. 결국은 이 A군이 고등학생이니까요. 이 고교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대체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두 사람이 오간 SNS를 보니까 이것은 B양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 그래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A군에게 출석 정지 5일, 특별교육 10시간을 통보했습니다. 이까지가 일단 1차 사건의 개요고요. 그랬더니 이 고교생이 나 이거 억울하다,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낸 겁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건데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에서 이 A군의 청구 기각했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자, 재판부의 쟁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의하에 이루어졌느냐인데 법원은 역시 동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B양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기존의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SNS를 보면 이거는 동의라고 볼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법원에서 판결에서 밝혔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 B양에 대해서 A군이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징계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것이 과연 무거우냐를 또 우리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것은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즉 너무 과학하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 개별 사건의 판결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이제 성관계의 문제, 학교폭력이 결합된 이런 문제잖아요. 저는 학생들이나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할 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동의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어린 학생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이른바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이라던가 또 이제 불법으로 유통되는 동영상을 보고 잘못된 인식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싫다고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의 반어법적인 거를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 그런데 분명히 상대방이 싫다라는 표시를 했는데도 됐을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도 명백히 성범죄가 되거나 또 학교 폭력에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는 과정 자체를 우리가 차단할 수 없다면 어른들이 나서서 이런 영상에 이런 것은 잘못됐다라고 좀 올바른 성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이게 학교 폭력으로 징계가 된 거고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만 징계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외에 이 남학생에게 다른 처벌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생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피해자는 이제 여중생입니다. 이런 경우에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강간죄 딱 생각을 하시는데요. 만 16세 미만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또 하나의 쟁점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적용이 되는 그 나이에 해당한다면 설령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강간으로 의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 16세 미만이면 사실 본인의 성적 주체라든지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법은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우리는 동의하에 성관계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고소가 이루어져서 실제로 수사기관에 넘어가고 법원에 갔을 때 형사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적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가해자 역시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이 돼서 성인이 그렇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저지르는 것만큼의 처벌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는 것. 학교폭력과 별도로 해서라도 충분히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인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최근에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트라우마 너무 심하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학생들도 일부 뭐 참석을 한 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광경을 좀 지켜보기도 하면서 좀 많이 놀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학생들의 트라우마가 커지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는 뭐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든지 인력이 굉장히 좀 부족한가 봐요. 이거 이제 일선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냥 선생님들이 다 상담해 주면 되지 않아라고 했는데 상담이라는 영역이 그렇게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피해자에 대한 공감 또 피해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선양하는 과정 그리고 이 피해 과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사실 고도로 훈련된 인물이 투입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전문 상담 교사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이건 이제 2009년부터 이른바 위 프로젝트 학교 폭력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본격적으로 학교별로 이 프로그램이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작을 한 건 좋은데 현장에 있는 인력을 조사해 보니까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없는 학교가 더 많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 교육부에 따르면 이 배치율이 67.2%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국 일단 공립 기준으로 초, 중, 고교 3개 중 한 교에는 전담 상담 인력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이 전문 상담 교사, 순회 교사로 범위를 좁혔더니 배치율이 45.6%, 즉 전체 학교의 절반에도 안 미친다는 겁니다. 이러면 학생들에게 어려운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상담받으면 되지라는 어른들의 말은 사실은 믿기지 않는 말이죠.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학교 폭력도 문제입니다만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시대 있잖아요. 이게 뭐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작용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어떤 혼자만의 문제에 있어서 계속 그 안에 갇혀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 큰 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른바 코로나 불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문 상담 교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뭐 통계상을 보면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사립학교는 더 부족하다. 초등학교 중 사립은 1.2%라고 하면 이건 사실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거네요. 봐야겠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처럼 뭐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없는데 이 교육열의 문제는 학력 중심의 교육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도 같이 좀 건강하게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소홀하다. 이렇게 좀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일단 지원을 학교를 받아서 이 전문적인 상담 시스템을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제 이런 학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프로그램은 진짜 더 적극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지금 교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학령 인구라고 해서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학생 수도 줄고 학교도 지금 뭐 일부 지역은 통폐합 판단할 논의가 되고 있다 보니 이제 교사의 수도 지금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들이 다 자란 다음에 그 심리 상태를 치유해 준다는 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기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정말 건강해지는 것, 마음이 성숙해지는 데에서는 정말 어른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성인에 비해서 청소년 그리고 뭐 아동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이런 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직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참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가 배치될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올해 KBO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 중 한 명이죠. 키움 히어로즈의 투수 안우진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최동원상 후보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최근에 불거진 이 학교 폭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안우진 선수 굉장히 요즘 들어서 활약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최동원상과 관련한 기념 사업회에서 아예 후보군에서 이 안우진 선수를 빼겠다. 그러니까 수상을 안 시켜주겠다도 아니고 아예 논의 단계에서 빼겠다라고 밝힌 건데 선정위원회에 넘기겠다가 아니라 아예 이사회 차원에서 배제를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온 겁니다. 그 이유는 안우진이 7개 항목에 이 말하자면은 야구를 잘하는 성적 기준 7개 항목에서 모두 다 충족이 되는 이 기준만 보면은 뭐 굉장히 훌륭한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념사업회가 봤을 때는 이 과거에 이 안우진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죠. 조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떠들썩한 적이 있는데 이 문제가 계속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사회 차원에서 안우진 선수를 아예 배제했다라고 했고 앞으로 지금 선정 기준이 7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주로 이제 기록 중심인데 파랑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파랑이 뭐냐? 야구인으로서의 모범적인 품위, 인격을 갖춘 자라는 조항을 거기에 추가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오비 모임인 1구회 역시도 이 지난 14일에 안우진 선수가 빠진 최고의 타자상, 최고의 투수상 등 이 수상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마찬가지에서 이유이겠죠? 예, 아마도 그런데 언론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학교 폭력 관련해서 되었던 논란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는데 프로야구 오비 모임 1회가 안우진이 빠진 채로 최고 타자상, 최고 투수상 등 수상자 명단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안우진 씨가 과거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계속 주운 글씨로 남아 있다 이런 표현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상식에서 아예 뭐 실제로 빼는지 안 빼는지는 앞으로 좀 또 봐야겠죠. 그러나 여전히 이 논란이 해결이 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내년 3월에 열리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에 나설 이 50명, 10명의 예비 명단에서도 안우진 선수가 역시나 제외가 됐습니다. 사실 이 예비 명단 50명이라고 하면은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안우진 정도의 실력이면 그러게요.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했겠지만 뭐 배제가 됐다라는 거죠. 제외가 됐다라는 겁니다. 한국 무대에서 뛰는 선수 중에는 뭐 이정우 명실상부한 MVP라고 그렇죠. 불리는 이정우, 신인왕, 정철원, 김광현, 양현종 뽑혔고 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김하성, 뭐 최지만 여러 선수가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데 명단이 뭐 추후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일단 학교 폭력 전력으로 논의됐던 안우진은 제외됐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우진 선수의 폭력 사건 피해자로 지목이 됐던 전 휘문고등학교 선수들이 얼마 전에 안우진 사건 관련자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예, 참 이게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피해자로 알려졌던 3명이 공동 입장문을 냈는데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안우진 선배의 억울함이 빨리 밝혀지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변 인물도 아닌 피해자로 지목됐던 3명이나 공동 기자회견을 한 거고요. 한 명은 지금 이제 군복무제 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제외한 3명이 이런 입장을 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라고 한다 우리를 하지만 아무도 당시 상황을 폭행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왜 이렇게 손가락질 밟고 최동원상에서 수상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그럼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겠지라고 우리가 출연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분들은 입장을 내었어요. 당시 피해자라고 확인한 사람이 4명이었는데 이 4명의 수사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일단 3명
한 명은 군대가 있고 우리 세 명은 아니라고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안우진은 억울한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낸 겁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안우진의 눈물 국가대표 자격 예전에 박탈됐던 거 부적절하다. 그리고 예전에 3년 중징계가 내려진 바 있는데 죄의 무게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기사가 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언론에서 우리를 학교폭력 피해자로 당시에 했는데 아무도 우리는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나뉘는지 모르겠다라는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언론에 이렇게 당시에 보도됐다는 거예요.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으로 무자백에 구타를 당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는데 만약 그랬다면 우리 부모님이 이걸 용서했을 리가 없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안우진이 오히려 우리를 잘 챙겨줬던 좋은 선배고 당시에 있었던 상황은 그냥 훈계 정도지 우리는 폭행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문을 내면서 이게 다시 한 번 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과거에 안우진 선수가 자격정지 3년 징계, 구단으로부터 5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대했는데 진짜 피해자는 우리가 아니라 안우진이라는 기자회견, 기자회견이라는 입장문이 나온 거죠. 입장문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안우진 선수가 물론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너무 과장되거나 이렇게 피해자들이 이렇게 나설 정도면 뭔가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이 학폭 논란에 대해서 안우진 선수가 어떤 생각일지 궁금한데요. 어떤 생각일까요? 이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입장문이 굉장히 긴데 일단은 본인이 이제 당시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경찰 조사 이런 걸 받았던 건 맞는데 후배들이 나를 용서해줬고 지금은 나를 응원해주고 있다. 그리고 기사가 우리를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를 말하는 거예요. 언론 보도가 우리를 가해자 피해자로 갈라놨었다라고 굉장히 속상하고 억울하다라고 했고요. 또 후배들에게 더 좋은 선배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속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입장문이나 여러 가지 기사를 이렇게 봤을 때 내가 후배들에게 100% 완벽했던 것은 아니고 또 내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입장보다는 당시 언론 기사나 이런 것이 너무나 과장되게 나왔고 그런 억울함이 좀 많이 묻어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 좀 깜짝 놀랐던 것이 사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한두 명이도 아니고 3명이 이렇게 반박 입장문을 내는 사례는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안우진 선수가 당시의 상황이 너무 과장된 기사 때문에 또 피해를 본 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글쎄요, 이거는 뭐 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반론이 적절히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소식도 같이 전해드립니다. 네. 글쎄요, 이게 학교 폭력이라는 게 사실 다 이제 미성년자일 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게 어느 정도의 친밀한 사이에서의 뭔가 어느 정도의 폭력은 괜찮다라는 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행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사회도 마찬가지고 어른들이 좀 그런 인식을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내가 지금 친구를 괴롭히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좀 어떤 대책도 필요할까요? 저는 이 폭력의 개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폭력하면 사실 물리적 폭력도 심각한 행위이지만 언어 폭력이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제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소설에 나오는데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약간 이제 기형적인 몸을 갖고 있어서 머리가 굉장히 큰 이제 아버지를 둔 아이였는데 이 마을에서는 모두 이 아버지를 놓고 이 머리를 디귿으로 시작하는 걸로 비하를 하는 발언을 합니다. 근데 이 쓰는 사람들은 이걸 재미로 썼겠죠. 그러나 이 아이는 커서도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평생 마음에 상처를 갖고 나요. 이게 이제 비단 학교 폭력이라고 제가 할 수는 없겠지만 학교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면 폭력인 거고요. 그쵸. 어른들이 사용하면 이게 당사자거나 아이에게서는 언어 폭력입니다.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 자료를 봤는데 굉장히 가슴에 탁 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애완동물, 반려묘 할 때 예전에 신체적 특징 잡아서 많이 별명 지었었잖아요. 근데 어린이들에게 기왕이면 이 반려동물의 좋은 점을 딱 잡아서 별명을 지어주는 습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쵸. 예를 들면 이 강아지가 너무너무 빨리 달려 번개 너무 똑똑해 그래서 꾀돌이 이런 별명이 아이들로 하여금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보게 해주는 효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별명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상대방의 좋은 점에 대해서 칭찬하고 비하하는 용어를 안 쓰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도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반성했던 것이 우리 이제 시골에 가면 뭐 강아지 뭐 검둥이 뭐 다리가 짧다 해서 뭐 숏다리 이렇게 별명 짓는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체의 특징을 그렇죠. 비하하는 문화 어릴 때부터 그렇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런 좋은 교육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학교에서도 우리 서로 별명 짓자 할 때 되도록이면 좋은 별명. 상대방의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좋은 것도 뭐 그렇게 아닌 거요. 되도록이면 이 사람의 능력이라던가 장점을 살려주는 문화를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